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핵심 없는 맹탕 계획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초연금에 대한 운영계획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수급 대상의 축소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연금액을 3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늘리는 약자복지, 즉 선택적 복지를 제시해왔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40만원 인상만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과연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까요? 2023년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 32만 3,18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왔고 내년에도 3.3% 인상된 33만 4천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를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해도 거의 40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운영안 계획에 담긴 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은 뭐 하나 바뀐 것 없는 맹탕 계획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에 대한 최종 정부안은 과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내는 돈과 수급 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등의 모수 개혁안으로 24가지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해 왔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이지만 이를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각각 12%, 15%, 18%가 될 때까지 인상하자는 것이고 이 경우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현재 늦춰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는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늘리되 각각 66세, 67세, 68세까지 늘리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다소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소득 대체율은 기존 40% 유지 안에서 국민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45%, 50%의 두 가지 인상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었는데요. 이번 계획안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즉, 그동안 검토해왔던 보험료율, 지급시기, 소득 대체율에 대한 구체적 숫자가 모두 빠진 안고 없는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0%,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 만 65세까지 상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OECD 평균 보험료율이 18.2%, 소득 대체율은 42.2%라는 점을 언급하며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한국과 OECD 평균이 비슷하지만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므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과 지급 연령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10월 31일 국회에 최종 제출하게 될 텐데요.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안과 같은 어르신들께 굉장히 민감한 사안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안하지 않은 채 국회의 최종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에서 내년 총선의 어르신들 표만 의식한 나머지 선택적 복지도 보편적 복지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무책임하고 비겁한 개혁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압축된 계획안을 제시해도 국회 공론화 논의에서는 극심한 진통이 따를 판인데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40만 원 지급 시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지급 시기 등의 핵심 수치가 결여된 정부안을 토대로 시작되는 국회 차원의 논의와 입법 절차가 힘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정부가 숫자 없이 방향만 담아 제시한 계획안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과연 첫발조차 제대로 뗄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미 지난 4월 한 차례의 활동 시한을 연장한 데 이어 이번 10월 말까지인 활동기한마저도 내년 5월 말까지로 다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고 다음 국회로 연금개혁의 논의가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개혁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르신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음을 정부와 국회는 직시해야 하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생산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연금개혁과 보편적 복지는 내년에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민감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책임있는 정책의 추진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생계급여 연계감액 등과 같은 막대한 예산의 확보 없이도 특별한 법안의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악법부터 보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